안녕하십니까. 대한심뇌혈관 질환 예방학회와 대한심혈관 약물치료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 강좌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연세대학교 강대용 교수입니다. 이번 강좌 주제는 인과성 추론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론입니다. 본 강좌의 목적은 최근에 많은 의료인들이 많이 접하고 사용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종류와 그 특성을 이해하고 인과성 추론을 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된 사례들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과성 추론의 한계점과 새로운 분석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안할 것이고 그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의 연자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연자분은 우리 임지영 교수님입니다. 동국대 의과대학교 의학통계학과의 임지영 교수님이시고요. 강의해 주실 주제는 성공적 임상 연구 수행을 위한 빅데이터 접근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은 유기봉 교수님입니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주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한계점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의 이 연자분의 강의를 듣고 다음에 그 주제에 관련해서 토의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의대 의학통계학교실 임지연입니다. 저는 성공적인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빅데이터 접근 방법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는 Frontiers in Medicine 2019년에 실린 내용으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빅데이터를 가지고 오버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빅데이터에 보면은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머신러닝 기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고 여기서 얻어진 어떤 인사이트를 응용을 하는 이제 그러한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응용할 때는 이렇게 드럭 서베일런스도 할 수 있고 특정 개인 환자에 대한 프레딕션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어널리시스 할 때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기획 단계인데 이 기획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 또 어떤 밸류를 만들어낼지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전체 빅데이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기획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이 단계는 디시전 메이커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지금 학회에서는 이제 이 분야를 연구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임상 의사분들이 디시전 메이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빅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인사이트 찾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통계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체크 단계가 도출된 인사이트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인사이트로부터 어떤 가치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디시전 메이커이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할 때 주요 요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요건이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하시는 분들이 빅데이터를 실제 분석하실 필요는 없지만 빅데이터가 뭔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좀 더 이해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의 양과 질인데 특히 이제 빅데이터니까 데이터의 양은 충분히 많을 수 있겠지만 그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는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갖고는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없으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의 접근성을 따질 수 있고 이 접근성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밸류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는 있는데 쉐어링을 해야 되고 데이터는 있는데 그걸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하는 분야들이 사실상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잘 분석하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통계학자분들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그 의사소통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빅데이터가 한 문화가 되어가면서 소통의 중요성도 같이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테이블은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EMR, EHR 데이터를 그 표준화하는 한 형태입니다. 형태고 제가 예를 드린 거는 이 오몹 CDM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표준화 도메인들을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제가 요 예를 든 이유는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를 다룰 때도 데이터의 그 특성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상 정보에 대한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환자가 언제 방문을 했고 어떤 그 드럭에 익스포저가 됐고 어떤 디바이스에 익스포저가 됐는지 등등에 대한 어떤 환자에 대한 정보, 어느 병원에서 있는 정보 등등 이런 이제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도메인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이제 저희 또 다른 이제 작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 딕셔너리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이름을 정하고 이걸 변수라고 하는데 자료에 대해서 이름을 정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고 어떤 값을 갖는지를 찾아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별에 대해서 볼 때 코딩을 할 때는 숫자 한 자리로 표현을 하고 1의 경우는 남성, 2의 경우는 여성을 의미한다라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 딕셔너리를 미리 생성해서 누가 이 데이터를 봐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환자분들이 병원에 올 때 한 번에 1회에 거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방문을 통해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경우에 대한 데이터 딕셔너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이탈 사인을 우리가 체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름을 바이탈 사인으로 코딩을 하고 첫 번째 방문에 대한 기록을 두고 이제 그 어떤 두 번째 방문에 대한 정보는 만약에 페이지로 치면 7페이지에 그 기록을 남긴다라는 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저희 이제 그 도메인별로 봤을 때 그 도메인 안에서 어떤 것이 아이덴티파이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덴티파이어가 정보가 있어야지만이 각 그 도메인별 저희가 머징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정의를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단계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DB를 이제 구축을 할 때 보면은 구축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축의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게 되고 DB 디자인을 하고 이제 DB 디자인을 하면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로직을 세우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리고 DB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하고 밸리데이션에서 문제가 없으면은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밸리데이션에 문제가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데이터 밸리데이션에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쿼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걸 수정을 하고 이런 작업이 여러 번 반복이 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전체 DB가 들어가 있는 DB에 다시 QC를 이제 하고 거기서 에러가 없다라고 하면은 락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데이터 처리 과정 중에 이제 분석 전에 하는 처리 과정 중에 이제 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파이널 데이터셋 트랜스퍼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력이 목적이면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통계 패키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SAS로 트랜스퍼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얻어진 DB가 SAS로 다시 변환이 됐을 때 그 SAS에서 읽어드리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분석에 적합한 구조인지 또는 누락된 항목이나 결측 이상치가 없는지 대체를 한다면 어떤 대체 방법을 쓰고 있는지 중복된 관측치는 있는지 없는지 특히 여러 병원의 데이터를 우리가 쉐어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혹시라도 같은 환자가 서로 다른 병원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한 병원 내에서도 동일한 환자의 데이터가 중복적으로 관측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데이터 통합이 필요한지 또는 분석을 위해 데이터 벡터화가 필요한지 등을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까 기획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빅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이 예를 들어서 CVD 환자 DB로부터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특정한 목적이 없으시면은 데이터 마이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또 찾아낼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분석 목적이 또 뚜렷하다면 또는 적어도 이런 분석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은 관심 있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해서 그 값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테이블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분석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 전에 내 연구의 목적은 연구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테이블을 미리 만드는 걸 더미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안에 있는 값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또는 분석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플로우 차트를 이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추출되어서 분석되어지는지 어떻게 이제 범주화되어서 나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의 경우에는 UK의 바이오뱅크 데이터인데 50만 명, 약 50만 명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CMD 이벤트가 발생한 베이스라인 전에 CMD 이벤트가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지 미싱 데이터가 있었는지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스트로크 데이터셋, DM2 데이터셋, CAD 데이터셋, DVT, AAA 데이터셋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분류한 다음에 어떤 특정 모델링을 위해서 데이터셋을 이렇게 나누죠. 어떻게 나누냐면은 테스트에 약 4만 명, 4만 3천 명,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약 17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이제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나눈 형태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오리지널 데이터셋에서 필요로 한 내용을 이렇게 분류하기 전에 분류를 하면서 어떤 환자의 조건들이 들어오고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그려서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분석할 환자들 대상으로 다시 그 데이터셋을 쪼개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분류해서 모델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플로우 차트는 사실 그 임상 시험에서 제공하는 콘솔트 다이어그램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참조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임상 시험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전체 환자 수는 몇 명인데
선정 제외 기준 등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제외되는 환자들 또는 이제 포함되는 환자들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외 케이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무작위 배정이 됐을 때 어떻게 환자들이 분류가 되는지 그걸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오리지널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얻어진 어떤 모델에 대한 테스팅을 위해서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환자 데이터 세트를 이렇게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 환자들, CVD 질환을 가지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적합도 분석을 위해서 또 인터널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환자군을 분류해서 이렇게 분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여러 인사이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브레인 스캔 R이라고 하는 어떤 마이닝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서 이제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의학계에서는 편두통의 근본 원인을 세라토닌으로 이제 지목을 했고 뇌신경과학계에서는 편두통을 일으키는 뇌 영역의 뇌 활동을 조절하기 위해 세로토닌이 선조체에서 분비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사실이 맞다면은 편두통에서 선조체 역할에 관한 연구는 왜 적은지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싶어서 문헌을 이렇게 조사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문헌을 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가설이 있다면 그 가설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강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조체와 그 편두통에 관한 연구, 선조체와 세로토닌에 관한 연구들을 이렇게 쭉 마이닝 기법으로 살펴보았더니 세로토닌하고 선조체하고의 연구는 한 4,700여 개의 연구가 있었고 편두통하고의 연구는 약 2,943개의 연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선조체와 편두통에 대한 연구는 한 16편 정도. 이렇게 기존의 어떤 출판된 연구들을 바탕으로도 이런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전체 빅데이터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스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스텝이 이렇게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거, 두 번째 스텝이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개인, 이 캐릭터라이제이션과 파퓰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특정 개인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라이제이션을 뭐냐면은 보통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자주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랩의 수치들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 아웃풋으로는 빈도와 퍼센티지, 평균, 발생률, 유병률 등 이런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Population Level Estimation의 경우에는 우리가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당뇨, 제2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어떤 사망이나 그 메이스를 예측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CVD 환자군에서의 그 어떤 효과 또는 DM 환자군에서의 어떤 효과 그리고 어떤 인터벤션이 있다면은 또는 Y에 비해서 X의 리스크는 뭔지 DM에서 예를 들어서 혈액투석 환자들의 그 사망 요건이 어떤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들의 주 원인이 된다면 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에 비해서 그 리스크가 높은지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저희가 보는 통계 아웃풋들은 이렇게 상대 위험도라는 거, 위험비, odds ratio 같은 이런 값들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빅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캐릭터라이제이션하고 파퓰레이션 수준에서의 에스티메이션이 끝나면 사실 빅데이터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으로 많이 연결을 생각하시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거는 특정 스페시픽 페이션트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딕션을 해줄 수 있으면은 그 의료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이로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치 창출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페이션트 레벨 프레딕션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정확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페이션트 레벨 프레딕션에서의 우리의 어떤 큰 주제는 this patient, 그러니까 스페시픽 페이션트한테서 우리가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어떤 걸 이제 이 환자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걸 우리가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그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아웃풋은 한 개인한테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확률 값들, 그 다음에 어떤 프레딕션 모델을 통해서 예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빅데이터로부터 이제 최종의 골 중에 하나가 파이널 골 중에 하나가 프레딕티브 모델을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한 개인이 어떤 스페시픽 페이션트의 행위를 예측하는 한 메커니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빅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고 어널리틱스, 인공지능 이건 도구지요.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인공지능, 어널리틱스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이제 그 소개해드렸던 어떤 캐릭터라이제이션이나 파퓰레이션 레벨 에스티메이션 이후에 저희가 페이션트 레벨에서 프레딕션을 한다면 만약에 특정 스페시픽 페이션트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얼마고 SBP 값이 얼마일 때 이런 식으로 특정 환자의 어떤 값을 넣어서 우리가 예측해 봤을 때 이 환자가 어떤 메이스 발생률 또는 어떤 기대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 이 환자의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건의료 빅데이터에서 그 예를 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특정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예후를 예측해서 환자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치료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연구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퀄리티 높은 데이터로 정확한 확률을 예측하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